자, 이번엔 미적분 선택입니다. 미적분 선택이고, 문이과 학생들 모두, 잘하는 문과 학생들도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는 그런 세대가 왔어요. 그쵸? 그래서 문이과 학생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미적분의 세상으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자, 바로 시작 한번 해볼까요? 일단 23번, 문이과 학생들 모두 다, 보자마자 답이 얼만가요? n제곱분의 마이너스 2n제곱. 그러니까 답은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러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24번. 자, 24번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 보자마자 A가 얼마라는 사실 알 수 있어? 0이라는 사실 알 수 있어요. 그쵸? 요게 이제 1차의 무한대인데, 위에는 몇 차의 무한대? 2차의 무한대가 있으면 안 되니까. 꺼져. 그리고 이제 요것만 계산해서 얼마? 9라는 결과에 도달해야 되니까, B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그래서 두 놈을 더해주면 답은 얼마야? 이게 뭐야? B가 어떻게 3이야? 얘가 9가 되려면 B가 될 수 있는 값은 27. 됐죠? 그래서 두 놈을 더해주시면 답은 27이네요. 그 다음 3번이면 웃기겠다. 자, 그 다음에 수열이 있다. 자, 이놈이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대값 그리고 그때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수렴을 한다는 얘기가 이 앞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한번 걸어주세요. 그런 얘기죠, 일단. 그러면 얘는 5의 무한대승. 그쵸? 등급을 따지면 얘가 5의 무한대승이고요. 요 놈도 이제 사실은 25의 무한대승이 있었지만 어떤 상태야? 그렇지. 루트를 붙였으니까 5의 무한대승이랑 동급의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A라는 놈 자체가 25를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25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둘이 같아져도 안 돼. 이게 25가 돼버리면 둘이 뭐야? 같아지면서 둘이 없어지면서 0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럼 5의 무한대승만 남을 테니까 절대로 수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A는 25보다 작다. 그리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치?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A의 범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식변형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루트가 보이는 식변형은 유리화밖에 없죠.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버리면요. 그러면 A의 n승 이렇게 되겠네요. 분자가. 분모 같은 경우에는 5의 n승과 더하기로 바뀌죠. 그리고 뒤에는 25의 n승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A의 n승.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작업이고 A가 25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런 놈이죠. 그럼 이제 얘가 5의 n승이 되니까 분모가 이제 2 곱하기 5의 n승이 될 것이고요.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이렇게 아까는 A가 25보다 작으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A는 뭐보다? 그렇지. 5보다 작거나 그리고 또는 같아도 됩니다. 반드시 이래야만 하네요. 그때 문제에서 자연수 A의 무슨 값을 물어봤으니까?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A가 얼마인 상황? 5인 상황을 물어보는 거고요. 이제 극한값도 구해야 되니까 A 자리에 5를 집어넣었을 때 둘이 약분되면서 뭐만 남는다? 그렇지. 2분의 1만 남는다. 이때의 극한값을 K라고 하래요. 이렇게. 됐죠? 그럼 두 놈을 더해주면 되니까 2분의 11 이렇게 깔끔하게. 오. 3번이 나오면 참 재밌다 이랬는데 진짜 3번이 나왔네. 1, 2, 3번 순서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왜 안 넘어가? 26번 한번 보자. 자, 26번 보니까 수열 AN과 A의 N은 그냥 수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는 B의 N을 수렴한다고 해버렸어. 그쵸? 자, 수렴한다고 했는데 문제에서 이제 이 무지막지한 극한값을 계산해 주세요. 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쵸? 근데 이 정도면 4점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일단 3점으로 출제가 됐어. 왜? 앞에 있는 문제가 워낙 쉬웠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3점 문제 같아요. 근데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 정말 풀이법이 많은데 사실 야매를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야매라는 게 뭐냐면 이 극한식을 만족시키는 A의 N을 아무거나 하나 쓰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A의 N을 그냥 3N제곱이라고 하면 이 나 조건을 만족시켜버려요. 그쵸? 그런 다음에 AN 자리에다가 전부 다 뭘 집어넣어주면, 그치? 3N제곱을 집어넣어주면 조금 더 문제가 좀 쉽게 풀리겠죠? 실제로 그렇게 풉니다. 실제로 이걸 시험에서 만나면 당연히 이걸 3N제곱이라고 놓고 풀어야지. 그치? AN 자리에다가 3N제곱을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죠? 그쵸? 4N제곱이 되죠? 얘가 뭐가 되나요? 그치? 4N제곱이 되고 뒤에 플러스 N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러면 얘가 이제 식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AN 자리에다가도 똑같이 3N제곱을 집어넣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식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으려면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돼? 그치, n제곱으로 좀 나눠주면 깔끔해지겠죠. 이렇게. 그래놓고 나서 극한을 툭 걸어버리면요. bn에다가 극한을 거는 효과. 앞에는 3이 있었으니까 3 이렇게 되고요.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극한을 걸어주면 얘는 이제 4가 되겠죠. 이 정도는 빨리. 얘도 마찬가지로 극한을 걸어주면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샌드위치라는 어떤 이론, 샌드위치 이론을 이용하면 이 값이 3분의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놈의 극한값이 3분의 4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그대로 박으면 돼요. 그대로. an 자리에다가는 3n제곱을 박아주시고 얘를 3분의 4로 박아주시면 답을 낼 수가 있겠죠. 그쵸?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그런데 정석으로 풀어볼까요? 근데 정석으로 풀어도 뭐 똑같습니다. 정석으로 푸는 방법은 뭐냐면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뭘로? n제곱으로 나눠준다. 이런 논리야. an은 혼자 있으면 안 돼. an 밑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n제곱이 있었으면 좋겠다. an 밑에 n제곱이 있으면 극한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똑같아요. 얘를 전부 다 뭘로 나눠주는 거야. n제곱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리미트를 걸어버리면 요게 이제 3이 되고 요게 1이 되니까 얘가 4가 돼요. 똑같죠? 또 극한을 걸어주시면 얘가 3이니까 3bn이 돼요. 물론 리미트는 써주셔야죠. 왜냐하면 bn은 아직 리미트의 효력을 받아야 되니까. 똑같이 얘가 걸어주시면 얘가 3이고 얘가 1이니까 여기 이렇게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극한을 걸었을 때 bn이라는 극한값이 얼마? 3분의 4다. 이렇게. 그럼 답을 낼 때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전부 다 뭘로 나누면 돼? 똑같은 얘기죠. n제곱으로 다 나눠주는 거야. n제곱으로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죠. 왜? an 밑에는 n제곱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극한을 걸면 얘가 9예요. 9. 그 다음에 요거 극한 걸면 1인데 bn이 혼자 있으면 3분의 4였으니까 여기 3분의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극한을 걸면 3이고요. 나눠줬죠? 얘가 3분의 4니까 3분의 8인가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깔끔하게 똑같은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분모 문자에 3을 곱해주면 9 더하기 8이 되겠고요. 3을 곱해주시면 27에다가 4를 더하는 효과. 이렇게. 그럼 답은 얼마야? 17분의 약분이 안 되네요. 31 이렇게. 약분이 안 되죠? 그래서 17분의 얼마? 31이라는 보기에 5번. 요거 찾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요번에 4번 나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아니네. 자, 이제 대망의 3점 마지막 문제인가요? 27번. 자, 27번도 이제 또 극한이 나왔는데, 자, 실제 수능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안 나오죠? 지금 얘가 3월 여러분 모의고사를 대비하고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극한만 계속 나오네요. 시험 범위가 극한이니까. 자, 이번에는 어떤지 볼까? 일단 루트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을 변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유리화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유리화를 하면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뺄 텐데 한번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유리화를 하겠죠, 당연히. 그럼 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루트 n 플러스 1에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의 an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극한을 걸어주시면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걸어주시면 얘가 이제 4가 된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첫째 항은 1이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a의 n이라는 놈이 사실은 n에 관한 1차적의 형태가 된다는 걸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첫째 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a와 b를 더한 것이 얼마다? 그치? 1이다.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이런 관계식 하나를 써놓고 이제 여러분들은 an 자리에다가 이거 쳐박으시면 돼요. 자, 그럼 그대로 쳐박으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놈은 여기다가 이제 n 대신에 n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니까 a의 n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an 자리에다가 또 그대로 뭐 집어넣냐면 an 플러스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 괄호를 좀 이렇게 뚜시뚜시. 선생님이 a랑 n을 좀 비슷하게 써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개를 했을 때 an제곱이 둘이 없어지겠죠. 그쵸? n제곱짜리는 다 없어지고요. 1차항만 남을 텐데 1차항이 이쪽에서는 이제 2a 플러스 b의 n이네. 그러니까 1차항이
이쪽에서 1차항은 이제 bn이네요. bn. 그럼 또 없어지면서 뭐만 남냐면 2an만 남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관심이 없어요. 볼 필요가 없다고. 왜?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요놈은 관심도 없어.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모 계산 끝. 이제 분자만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분자도 이 자리에 똑같이 얘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번엔 얘가 an 플러스 뒤에 관심 없어요. 왜냐면 빼기가 아니라 플러스니까. 그 다음 이 자리에도 이제 an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뒤에 관심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2차항이 지금 a, 2차항이 a인데 루트를 벗고 나가면서 루트 a가 되고 뒤에가 n이 되는 거죠, 이렇게. n 제곱은 이제 n이 되는 거고 뒤에는 다 버리면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돼버렸으니까.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루트 a에 n 요렇게 되겠네요. 됐죠? 최고차항만 생각을 한 거야. 그럼 답은 어차피 최고차항만 생각하면 되니까 2a분의 됐죠? 위에는 이제 두 놈을 더하니까 2루트 a. 그럼 또 약분이 되네요,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뭐가 남냐면 루트 a분의 1, 루트 a분의 1 요것만 딱 남겠죠? 이 극한의 결과가 얼마다? 그치? 4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값은 16분의 1인가요?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값이 이게 16분의 1이니까 b가 될 수 있는 값은 16분의 15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수열의 일반항을 완전히 찾아버렸습니다. 그때 뭘 구하래? 6. A6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6배를 하고 그냥 얘를 더하니까 16분의 6 더하기 15니까 얼마야? 21. 더 이상 약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6분의 21이라는 답을 이렇게 얻어내시면 되겠네요.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미적분에서 3점짜리 문항들, 2, 3점짜리 문항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실제 수능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 그죠? 왜? 이 단원이 너무 쉬우니까. 그치? 뒤에는 28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4점짜리를 시작해볼게요. 자, 28번. 미적분의 28번입니다. 4점짜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림과 같이 y는 x분의 1의 그래프 위에 점 A에서 x축, y축에 각각 평행한 직선이 그리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다. 자꾸 저쩌고다. 이렇게 문제에서 모든 어떤 그림 설명했겠죠? 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그래서 갑자기 요 놈을 만족해달라. 이렇게 돼 있죠. 알파, 베타를 구하세요. 이렇게. 근데 보니까, 아니, B랑 N은 이렇게 아래층자를 주면서 좀 약간 N에 관한 식일 것이다. 라는 그런 언급을 했는데, A는 그냥 뜬금포예요. 혹시 오타인가? A라는 점이 없나? 없잖아요. 그쵸? 없으면 그냥 찍고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A서부터 찍는 거야. T, T분의 1. 괜찮죠? 찍는 거지, 뭐. 아니, 순서를 A, B, C로 줬으니까 여러분들 A, B, C 순서로 찍는 게 좋지 뭐. B는 어떻게 찍어? B는 보니까 지금 얘네들이 높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Y좌표가 이제 T분의 1이다. 그런데 이 귀여운 친구는 여기 위에 있을 테니까 얘가 이제 뭐라고 써 있으면 될까? TN. TN? NT? TN? TN? TN. TN이라고 하자. TN. 이렇게 이제 찍히면 되겠죠. 간단하게 이제 BN도 찍어버립니다. CN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찍으면 돼? 얘랑 똑같은 X값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T 컴마로 한번 찍어주시고 여기 그대로 집어넣으면 T분의 N.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SN은 일단 넓이입니다. SN은 넓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는 자, T로 묶어주면 좋겠네요. n-1. 됐죠? 자,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거 빼는데 얘도 이제 T분의 1로 이렇게 묶어주면 n-1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였으니까 2분의 1까지 같이 추가시켜주면 둘이 약분되네요. 분명히 나는 T가 있었는데 넓이를 구하니까 T의 값이랑은 아예 상관이 없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SN을 구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N과 베타N인가? 알파N과 베타N? 알파N, 베타N? XN, YN이네요. XN, YN을 보니까 무게중심을 구하래. 점 3개 찍어놓고 무게중심 구하라고 했으니까 XN을 한번 구해보면 X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는데 3으로 이렇게 하고 앞에 T 해주면 되겠죠? 그쵸? 다 TTT 갖고 있으니까 그럼 다 더하면 2 플러스 N이죠? 이렇게. 자, YN도 마찬가지네요. YN도 전부 다 T분의 1, T분의 1, T분의 1 다 갖고 있으니까 3T분의 1로 이렇게 묶어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치 2 플러스 N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그러면 문제에서 하라는 거 다 구한 것 같아요. xn과yn을 또 곱해줘야 되니까 xn과yn을 곱해주면 t의 값이랑은 아예 상관이 없네요. 그쵸? 9분의 1. 요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2 플러스 n의 전체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 이 극한값, 이 극한값을 다시 한번 써보면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걸 건데 sn 자리에다가 이제 요거 그대로 집어넣을 건데 루트를 딱 붙이라고 했으니까 요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루트 2분의 1로 루트를 벗을 수가 없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원래 없어지면서 절대값을 붙여야 되는데 어차피 n을 졸라 키울 거니까 양수인 게 확실하죠? 그래서 그냥 n-1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얘 같은 경우에는 둘이 곱한 게 이제 이거인데 루트를 딱 붙이면 루트 벗네요. 3분의 1로 벗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절대값을 달고 벗어야 되는데 그냥 벗을 수가 있습니다. n이 졸라 크니까. 됐죠? 그런 다음에 분자에 있는 놈이 요렇게롬 생겼네. 와, 됐죠? 생각보다 28번 쉬웠네. 요렇게. 좀 복잡해 보였으나 상당히 쉬웠네요. 자, 그러면 요 극한값을 계산했을 때 누가? 요게 나온다? 자, 그러면은 요 극한값을 잘 봤더니만 분모가 1차야. n에 관한 1차. 그러면 분자도 뭐여야 돼요? n에 관한 1차여야 극한값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베타라는 놈이 일단 1이 돼야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알파라는 놈은 이제 n 앞에 걸려있는 개수고 n 앞에 걸려있는 개수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분모가 얘가 되고 분자가 알파가 된다. 이제 이놈이 누가 됐다? 그렇지. 얘가 됐다. 그래서 알파만 구해주면 되겠죠. 선생님 루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뭐 루트가 없어지지 않을까? 알파라는 놈은 이제 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7분의 9 앞에 있고요. 그 다음 3루트 2 플러스 2가 있고, 자, 얘 같은 경우에 그냥 가볍게 통분을 하시면요 3루트 2가 있고, 그 다음 통분했을 때 3 마이너스 루트 2. 자, 요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럼 느낌상 얘네 둘이 곱했을 때 루트가 날아갈 것 같은데 요렇게 하면 집중하셔야 돼요. 루트가 날아가야 돼요. 루트 안 날아가면 안 됩니다. 요렇게 하면 9루트 2. 9루트 2고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인데 안 날아가네. 뭐 괜찮아. 뭐 상수항이 없겠지 뭐. 얘가 있으니까 이 약분데 이거 상수항이 없겠죠. 아, 그렇네. 상수항이 없어요. 그쵸? 상수가 없으니까 여기 밑에 이제 3루트가 있고 이렇게 루트 2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럼 앞에 뭐가 있었으니까? 그치? 7분의 9가 있었으니까 둘이 약분하면서 이제 뭐만 남아요? 3만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알파라는 값은 얼마다? 그렇지. 3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문제에서 알파랑 베타 더하라고 했으니까 4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29번 29번을 보니까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 딱 걸려 있고요. 한번 적용을 시켜보니까 이제 여기 무한대, 그러니까 지수 자리에 이제 무한대가 딱 걸리네요. 여러분들 지수 자리에 무한대가 걸리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만나면 요 무한대 앞에 걸려있는 요거 R 있죠? 요 R이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경우, 요거 한번 생각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경우, 요거 한번 생각을 해줍니다. 물론 R이 뭐일 때도, 1일 때도, R이 뭐일 때도, 마이너스 1일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따라서 저 극한식을 먼저 계산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 이 경우는 R이 졸라 크거든. 1보다 크니까 졸라 커요. 그럼 무한대 생각하면 어떻게 돼? 무한대가 되겠지 뭐.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선생님 얘가 제일 큰 무한대예요. 아니지. 동급의 무한대입니다. 됐죠? 이렇게 지수의 무한대가 있을 때는 얘가 이제 얘보다 크다고 해서, 그쵸? 얘가 더 큰 무한대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케이? 같은 동급이다. 앞에 있는 개수가 다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이제 얘네들은 의미가 없는 거지. 그리고 얘만 생각해주면 되고, 여러분들이 약분이라는 개념을 쓰면요, 위에는 R이 3개 남네요. 이 R이 3개 남고, 얘 같은 경우에는 4R, R이 2개 남네요. 밑에 건 그냥 다 까지고요. 그쵸? 요 놈이 이제 극한값이 되는 거고, 그 값을 0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R제곱으로 묶일 수가 있어요. 2R제곱으로. 2R제곱으로 묶이고 나면 남는 것이 이제 뭐다? R이다. 그리고 뒤에는 2다. 그 놈이 0이 돼야 된다. 자, 그럼 얘가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0이 되려면 0이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마이너스 1과 1의 바깥쪽에 있는 R이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0이 될 수 없고, R은 얼마다? 그렇지. 마이너스 2다.
R이-2인 경우는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R이-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 극한 걸면 다 0이거든. 다 없어져요. 그럼 얘만 남겠죠. 그럼 얘만 남으면 이제 분모에는 이제 뭐가 있고 3이 있고 분자에는 이런 식으로 AR-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놈을 0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A를 몰라요. 선생님, R을 어떻게 구하죠? 모르지. 하지만 R을 구하긴 해야지. 문제에서 실수 R의 개수가 3개 있다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R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A분의 3 이렇게 R을 A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튼 구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이 1일 때, 자, R이 1일 때는 몇 승을 해도 1이니까 다 1, 1, 1 다 집어넣어주면 4분의 1가 되고요. 분모는 여기는 2, 여기는 4, 여기는 A.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6, 3 빼니까 3 플러스 A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R이 1일 때는 그냥 여기다 쓸게요. 여기 이제 R이 1일 때의 상태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R이-1일 때는 여기 진동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홀수승, 여기 홀수승, 여기 짝수승이니까 -1을 집어넣어도 극한값이 존재를 하네요. 그래서 -1을 집어넣었을 때 홀수승이니까 무한대로 보내도 어차피 홀수승만 할 거니까 여기 이제 2가 되고요, 분모가. 분자 같은 경우에는 얘는 2고 얘는 -4니까 현재까지 -2, -3까지 같이 하니까 -5 이렇게 될 것이고요. A에다가도 역시 요 옆에 R을 곱해놨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극한값이 나왔다. 아, 근데 이제 이놈을 뭐라고 놔야 된다? 그렇지, 0이라고 놔야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극한값이 지금 0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A는 얼마가 돼야 되고 -3이 돼야 되고요. 얘가 0이 되려면 A는 -5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러고 났더니 R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확정이야. 확정. 그쵸? 근데 얘는 확정이 아니죠, 지금. 아니면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확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R이 1인 거. R이 1인 것도 뭐 확정이죠. 그 다음에 R이 뭐인 것도 -1인 거?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확정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A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얘네 둘이야. 근데 만약에 A가 -5도 아니고 A가 -3도 아니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확정적인 거 하나랑 요거. 그래서 많아야 몇 개니? 2개지. 그래서 실수 R의 개수가 3개일 수가 없습니다. 괜찮나요? 아, 그러니까 A가 -5 아니면 -3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는 얘기야. 둘 다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A가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A가 -3이면 R은 1일 수 있어요. 요게 이제 확정이 되겠죠. 얘는 확정이 될 수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얘가 -1이란 얘기잖아. 아니, 지금 -3이란 얘기잖아. 그럼 얘가 지금 -1이 되는데 R이 -1인 건 이 범위 안에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얘를 확정시켜버리면 얘는 안 되는 거고 근데 얘가 안 돼요. 범위를 벗어나니까 그러면 2개밖에 나오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안 되네요. 뭐 사실 뭐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빨리 A가 -5라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5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이게 -5분의 3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있게 돼요. 됐죠? 그래서 R을 찾았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이때의 R이 얼마였죠? 그치, -1이었죠. 그래서 R의 값 3개를 다 찾았고요. 그리고 A 값도 다 찾았는데 문제에서 뭐 하래? 계산하래요. A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이놈을 얼마로 계산하고? 5로 계산하고. 됐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R들을 전부 다 더해달래요. 툭툭툭 더하면 -3. 거기다가 -5분의 3까지 같이 추가를 하래요. 이게 얼마야? -3분의 15. -5분의 15. 18. 진짜 18 많이 나온다. 그쵸? 그래가지고 요 놈이랑 저 5랑 계산을 해주면 -5분의 18. 5분의 25에서 18 빼니까 얼마예요? 5분의, 그렇지, 7 되겠네요. 됐나요? 5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해서 답은 깔끔하게 얼마? 12! 이렇게 이제 답을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28번, 29번도 깔끔하게 마무리. 자, 이번에는 미적분 30번. 30번 한번 볼게요. 일단 이게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기존에 있었던 그 어떤 수능 30번이랑은 좀 달라. 왜냐면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한 거기 때문에 역시나 극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극한 문제 중에서 이제 30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사실 29번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보통 나오는데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신유형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봤을 때 뭐야 이거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사실 얘가 표현이 조금 특이할 뿐이야. 표현이 신유형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약간 어떤 그 정수 부분, 약간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이렇게 표현법을 달리해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 마지막에 이제 표현이 약간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수열 AN과 모든 항이 정수다. 일단 B에는 모든 항이 정수라고 이렇게 이제 정보를 많이 줍니다. 자, 그랬는데 AN과 BN을 더했더니 얘가 된대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A의 N이라는 놈이 0과 1 사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니 지금 얘는 항상 무슨 수라고 했고, 그렇지, 정수라고 했고요. 얘는 항상 0과 1 사이에 있대요. 그럼 딱 누가 봐도 어떤 느낌이야? 어떤 수를, 뭐 식인데 어떤 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지금 표현해 놓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됐죠? 그래 놓고 나서 A의 N에다가 극한을 걸었을 때 0이 된다 이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소수 부분을 찾아주세요 그런 얘기네요. 누구? 요놈의 소수 부분, 요놈의 정수 부분이 BN, 요놈의 소수 부분이 바로 AN이 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쵸? 그러고 다시 보니까 이제 알겠어.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요놈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모르는 미지수가 무려 2개가 있습니다. K도 있고 M도 있기 때문에 요놈의 정수 부분을 정확히는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25의 N제곱, 그 다음에 KN, 그 다음 플러스 M. 지금 이 K와 N이 완전히 뭐기 때문에, 완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히 얘가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는 얘기는 못해요. 근데 확실한 건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확실하게 문제에서 K는 자연수라고 했고 M도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플러스 값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 얘는 확실하게 OM보다는 크겠죠. 그쵸? OM보다 확실히 큰 놈이야. 당연히 OM보다 하나 큰 놈보다는 작겠죠. 그쵸? 근데 이거보다 작은 게 아니라 이 뒤에를 아예 정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이 뒤에를 내가 좋아하는 문자 하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요놈의 정수 부분을 그냥 억지로 OM 플러스 하트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정수 부분이니까 이 하트라는 놈 자체가 여러분들 자연수가 되면 되겠죠? 그쵸? 이 하트라는 놈을 자연수로 한번 놔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놈의 정수 부분을 OM 플러스 하트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A의 N은 소수 부분이니까 빼주는 거죠. 그냥 그대로 루트 25 N제곱 플러스 KN 플러스 M. 여기서 이제 정수 부분인 OM 플러스 하트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소수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를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무한대고요. 얘도 무한대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동급의 무한대, 개수까지 똑같다. 그러니까 부정형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리화를 해주면 되는데, 유리화를 하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제 더하기로 바뀌면서 얘가 분모가 이제 무한대가 돼버려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야 되니까 요거 한번 전개를 해야겠네. 그럼 25 n제곱 제곱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10 하트 n 플러스 하트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니까 25제곱이 날라가요. 이렇게 25n제곱이. 그러면은 k에서 10 하트를 빼니까 k 빼기 10 하트 그리고 그놈의 n 그리고 뒤엔 들어가겠죠. n-하트 제곱이 요렇게 들어가 줍니다. 됐나요? 여기다가 이제 극한을 걸었을 때 이 극한의 결과가 뭐가 돼야 된다? 그렇지. 0이 돼야 된다. 지금 이 얘기야. 자, 근데 분모는 이제 무한대가 돼버렸고요. 얘네들은 의미 없고 얘도 의미가 없겠죠. 그럼 5n이라는 놈 남고 5n이라는 놈이 나와서 분모는 10n이 되고요. 자, 분자 같은 경우에 얘가 의미 없고요. 얘만 남게 되니까 k-10 하트 그놈의 n만 남겠죠.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계속 유지시켜주면 약분이 되면서 그게 0이어야 된대. 그럼 그게 0이어야 되니까 얘가 뭐여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얘가 처음부터 0이 됐었어야 이 극한의 값은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라는 놈을 지금부터 10하트라고 둘 수 있으니까 이 K라는 놈을 10하트라고 위에 써놓을게요. 그리고 하트는 무슨 수? 자연수라고 선생님이 정의를 해놨으니까 얘는 이제 10의 배수. K가 될 수 있는 것은 10의 배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한참 선생님이 고민했는데 저 조건만 가지고 어떻게 K의 개수가 10개일 때 자연수 M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사실은 이 식 자체가 리미트를 걸기 전에 A의 n이었거든요. 근데 A의 n이 지금 0보다 무조건 커야 돼. 근데 이 조건 때문에 얘는 이제 없는 거야. 그리고 분모는 당연히 양수인 게 확실하고요. 얘가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얘가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정확히 말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n보다 하트 제곱이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관계를 좀 만족해줘야 돼. 그쵸?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자연수 m의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m과 하트의 어떤 관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나면 진짜 끝난 것 같아요. 뚜시뚜시.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만 만족시키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해버리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 요거까지 같이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가 10개일 때라는 이 말을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K가 될 수 있는 값이 자연수고 10개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K가 될 수 있는 값을 자연수고 10개라고 했는데 K는 무조건 10의 배수니까 10, 20, 30, 40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갑자기 100까지 딱 생각을 한 거야. K가 그럼 10개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사실 K가 1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K가 10부터 안 들어가고 20부터 들어가게 되면 뒤에는 110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10개면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럼 K가 이제 10이라면, K가 10이라는 얘기는 하트가 얼마라는 얘기고, 자, 1이라는 얘기죠. K가 10이 되면 하트는 1이 된다. 하트는 1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1보다는 m이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1보다, 그러니까 얘가 크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야. 그럼 m이 그러면 선생님 3이면요. m이 3이면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시켜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m이 3이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하트 제곱이 3을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하트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뭐밖에 없는 거야? 그치? 1밖에 없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m을 3이라고 하면 이걸 만족하는 하트는 1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럼 하트가 1밖에 없으니까 K는 10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m이요. 적당히 한 100 정도만 해보면 어떨까요? 자, m이 1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100이거든요. 그럼 100보다 작거나 같은 하트 제곱, 즉 하트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10도 된다는 얘기야. m이 100이면 하트가 1도 되고 2도 되고 뚜루루뚜 어디까지? 10까지가 다 돼서 K는 10도 되고 20도 되고 그렇지. 100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m이 100만 돼주면 K가 몇 개? 10개가 나오는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이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m이 100이어도 상관없고요. m이 뭐여도 돼요? 101이어도 돼요. 101이어도 K가 될 수 있는 것은 10개예요. 그런데 얘가 계속 커질 수가 없고 m이 얼마가 되는 순간 121이 되는 순간 이게 11의 제곱이죠. 그럼 얘가 121이 되는 순간 하트는 모두 포함하게 돼. 그치? 11도 포함하게 되거든.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11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m이 121이면 K가 될 수 있는 것이 10부터 어디까지? 100도 되고 뭐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110도 된다는 얘기라서 이게 11개가 돼버려요. 근데 문제에서는 자연수 K 개수가 10개만 되라고 했으니까 요 120일 전에 딱 끊어줘야겠죠? 그래서 자연수 m의 최대값을 문제에서 자연수 m이라고 했으니까 구하라고 하면 120 요 놈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놈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어도 그냥 대충 뭐 그냥 100 정도 되는데 110이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문제에서 이제 자연수 K의 개수가 10개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좀 끈 것 같아. 아시겠죠? 미적분, 여러분들 미적분 3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차피 킬러 문항도 수열의 극한에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욕한 게 아니야. 파이팅!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했어요.